자, 이번에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게 좀 생소한 말이죠. 그 임피던스를 알고 있는데 왜 퍼센트 임피던스냐? 그리고 왜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말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체 임피던스, 부하와 내부 임피던스를 합친 전체 임피던스 중에 내부 임피던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하 임피던스는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부하에 따라서. 그럼 어떨 때의 부하냐? 이 부하 임피던스는 전격 전력 소비 때의 임피던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격 전력일 때는 전격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전격 전류.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이제 부하 임피던스가 결정되겠죠. 그때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전체 전압이 이제 공급 전압이 되겠죠. 공급 전압에서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의 비율하고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 여기가 전력이 이 저항은 이제 전격 전력이 흐르도록 저항이 이제 결정되겠죠. 그렇게 결정됐을 때 이 전격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고,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여기 내부 저항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그것이 이제 입력 전압에 비해서 몇 볼트가 강화가 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전력에 비해서 몇 볼트가 강화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 변압기의 내부 저항, 동기기 내부 저항, 이런 내부 저항이 전격 전력에 비해서 같은 비율이 될 때 뭐가 가능하냐면 병렬 운전이 가능합니다. 병렬 운전. 그래서 내부 임피던스 값 자체보다는 전격 전력에서의 전압 강화가 같은 비율이어야만이 이제 부하 균형 등이 되어서 이제 병렬 운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부 임피던스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단락 시에 외부가 단락되면 내부 임피던스에 의해서만 이제 뭐가 결정되느냐, 단락 전류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기전력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내부 저항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연관이 되면 어떤 게 되느냐면 단락 전류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단락됐을 때 내부 저항이 얼마고 전력이 얼마인지가 퍼센트 임피던스 자체가 알려주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것은 내부 임피던스 플러스 부하 임피던스 분의 여기 이제 내부 임피던스, 이 비율이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죠. 퍼센트는 100을 곱했으니까 퍼센트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 보면 이제 부하 임피던스가 어떨 때냐, 이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 때의 부하 임피던스냐? 전격 전력 때 임피던스가 부하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때 이 비율이 얼마냐 결정되겠죠. 뭐 부하를 높은 걸 걸으면 이 값이 굉장히 적어지고, 뭐 부하를 작은 걸 걸게 되면 엄청나게 이 비율이 낮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 요 저항은 전격 전력이 흐를 때,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그 부하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전압으로 한번 이제 비율을 내보면 여기 전체 임피던스에다가 전격 전류를 곱하는 거죠. 전격 전류 때의 임피던스니까, 부하 임피던스니까 요 전체 전력에서 전체 임피던스에서 전격 전류를 구하면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뭐가 됩니까? 공급하는 전력이 되겠죠. 공급하는 전력, 전압이 되겠죠. 공급하는 전압,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니까 공급하는 전압 분의 뭐가 되느냐면 이게 이제 내부 임피던스죠. 내부 임피던스와 전격 전류를 곱하면 그때에 여기에 전압 강화가 얼마 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격으로 소비가 만약에 100kW짜리다. 100kW 100kVA, 1000kVA 변압기가 있다면 1000kVA의 최대 전력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내부 저항에 의한,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얼마 생기는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되니까 요거는 이제 임피던스 B고 거기다가 전격 전류 때의 여기 부하 저항이기 때문에 전격 전류를 곱하게 되면 뭐냐면 전체 공급 전격 전력이 소비될 때의 전체 전압, 공급 전압분의 내부 저항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 비율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여기죠. 전격 전압분의 전격 전압이죠. 이 전압이 공급되죠. 이 전압이 그때 여기에 내부 임피던스에 의해서 되는 전압 강화의 비가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다 이죠. 그래서 단순히 임피던스로 얘기하면 요 부하 저항이 전격 전력이 출력될 때의 그때의 부하 저항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 여기 ZL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죠. 말이 더 필요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VN 자체가 전격 전압이니까 전격 전압이 공급될 때 전격 전력이 소비되는 그때에 여기에 내부 저항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여기 거꾸로 이제 풀어갖고 보면 VN은 그대로 놔두고 VO는 요걸 여기다 집어넣죠. Z5분의 내부 임피던스 곱하기 전격 전류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죠? 요걸 이제 다시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럼 뭘 하냐면 여기에 내부 임피던스에다가 VN을 곱하도록 양변에 아래 위에 VN을 곱해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Z-IN 곱하기 전격 전압이 되겠죠. 이 전격 전압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자 전격 전압이죠. 전격 전압 양변에 곱해줬으니까 상관없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전격 전력이 되는 거죠. 전격 전력이 됩니다. 전격 전력. 그래서 전격 전압의 제곱이 되죠. 제곱분의 이게 이제 내부 임피던스죠. 내부 임피던스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제 우리가 전격 전력과 이 내부 임피던스를 알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여기 전동기라든가 아니면 뭐 발전기라든가 변압기 등에서 이 내부 임피던스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내부 임피던스보다는 뭐냐면 이 전격 전력일 때 과연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냐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전격 전력이 소비될 때 전압 강화 B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임피던스만 비교하면 용량이 다른 게 있다 그죠? 100kVA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500kVA가 있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내부 임피던스 Z0가 각각 있겠죠. 근데 이 Z0의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500kVA일 때의 이 비율이 얼마냐 100K일 때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500K하고 100K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으면 이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 여기에 만약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360이 필요하다. 60 kVA가 지금 출력이 된다면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여기가 500kVA에서 50K를 담당하고 100K에서 10kVA를 담당해서
둘 다 합쳐서 60kVA가 됩니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경우에는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만이, 물론 이제 전압도 같아야 되겠죠.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는.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만이 뭐냐면 500kVA짜리는 그게 비례해서 500kVA를 공급해주고 100kVA는 CK, 거의 비례해서 CKVA를 공급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최대가 600kVA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르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면,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 Z0가 100kVA가 만약 작다면, 100kVA 작다면 500kVA하고 둘이 비슷하게 동작되는 게 아니고 100kVA가 먼저 돼요. 출력이 공급돼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하면 만약에 110kVA를 공급을 한다면 얘가 100kVA를 공급하고 500kVA는 10kVA만 공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공급하게 되면 이제 100과 500을 합치면 600kVA를 공급해야 되는데 110kVA 공급할 때 벌써 100K는 최대 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죠. 그럼 120kVA를 공급시켜버리면 이 변압기가 나가버리고 500kVA는 멀쩡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게 부하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래서 병렬 운전 때 굉장히 중요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보면 부하에서 지금 내부 전격 전력일 때 여기에 얼마만큼 많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지 아니까 공급해 줄 때 이 전압 이상을 공급해 주면 여기 이제 출력 전압이 전격 전력이 소모될 때 전격 전압이 공급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 우리가 이제 요 관계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게 되면 이 뭡니까? 이 규격에 요 값하고 전격 전력, 전격 전압, 퍼센트 임피던스, 요것만 딱 알면 내부 임피던스를 몰라도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임피던스 절대값보다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있으면 병렬 운전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계산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임피던스만 있다면 전력에 따른 임피던스를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요 세 값이 이제 중요하죠. 퍼센트 임피던스, 전력, 전격 전압, 요 세 가지만 주면 여러 가지 병렬 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하 분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하죠, 그죠? 요 값은 전력과 전격 전압,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세 가지만 알게 되면 내부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 여기 내부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형수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중요한 거는, 퍼센트 임피던스만 알고 있으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내부 임피던스를 알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을 알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단락이 됐을 때 여기가 이제 전격 전압이 되겠죠. VN이 되겠죠. 그죠? VN과 여기 내부 저항, 여기는 Z0를 거꾸로 이렇게 구해서 구하면 여기 단락 전류가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요 퍼센트, 어차피 내부 저항을 구해서 단락 전류를 구하는 방법 말고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내부 저항이 들어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단락 전류는 내부 저항분에 전격 전압 공급하면 쇼트 됐을 때 흐르는 전류가 나오겠죠. 그죠? 나오니까 요걸 잘 보면 단락 전류를 어떻게 구하느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 Z0와 VN, 여기를 뭐냐면 여기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하게 되면 바로 VN이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퍼센트 Z분의 1을 해버리면 바로 이제 VN이 위로 올라가니까 오케이. VN 오케이 됐죠.
Z0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얘가 올라가 버리면 이 IN만 남죠. 그죠? IN. 그 IN은 여기 지금 요 수식에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IN을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IN을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되겠죠. 이 위에 IN을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돼갖고 남는 거는 VN분의 Z0니까 VN이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가 100을 곱해줬으니까 여기 100을 또 곱해주면 100백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 곱하기 전격 전류 곱하기 100 하게 되면 뭐가 되면 단락 전류가 되는 단락 전류. 그럼 단락 전류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요 단락 전류, 요 전류는 요 원래 전류는 요거만 곱하면 되죠, 그죠? 곱하면 되는데 VN 저항분의 VN 전압하면 전류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 외부 보안은 쇼트 되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만약에 10%다. 10%죠. 10%다. 10%라는 말은 말 그대로 0.1이라는 거죠. 0.1. 0.1. 자, 0.1이라 그러는 것은 여기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10%는 100하고 하면 이제 0.1이 남겠죠. 0.1분의 1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가 0.1이기 때문에 여기는 10이 되겠죠. 10. 그럼 10 곱하기 IN이 되는 거죠. IN 되면 탈락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IN 전격 전류가 만약에 100A 있다. 100A 있다면 탈락 전류는 1000A가 되는 거죠. 1000A. 0.10%일 때 100A면 1000A의 단락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단락 전류, 단락 전력 관계에서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전압을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전격 전류 가지고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로 하면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락 전류 구하는 거와 이제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병렬 운전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이게 내부 저항이고 전격 전류, 전격 전압이고 여기 이제 우리 수식을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서 요거 P를 만드는 거죠. 여기 P. 전격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격 전력을 할 때 뭐냐면 kVA를 쓰잖아요. 그죠? P를 kVA를 쓰게 되면 여기 얼마 kVA니까 이 kVA 곱하기 1000이 돼야 되겠죠. 그죠? VA로 하면 1000이 되는 거죠. 요 계산을 하면 1000이 되고 여기 kVA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 1000 곱하기 1000이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1000 곱하기 1000이 남죠. 근데 이제 요 1000하고 요 1000이 이제 삭제되면 1000만 남겠죠. 그죠? VA 킬로볼트 곱하기 100이 되죠. 자, 100도 이제 없앨 수 있죠. 100도. 100%니까 퍼센트를 얘 없애면 얘 없애지고. 그럼 10볼트가 남죠. 10볼트. 아니 10VN 제곱분의 여기 VN도 여기에 단위가 K볼트여야 됩니다. K볼트. K볼트. 100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퍼센트가 남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뭐를?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만 알면 이제 Z는 어떻게 돼요? 옴은 뒤집어 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거 전부 다 뒤집어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집어넣어 버리면 옴은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밑에 게 이제 위로 올라가고 PK 내려오면 이렇게 내부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변압기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내부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겠죠. 뭐 주로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동손은 뭡니까? 여기 그 변압기 코일의 구리의 손실이겠죠. 저항이 오르면 손실이 생기겠죠. 그럼 전압 강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압 강화가 되겠죠.
내부장에 의한 전압 강화. 전체 공급되는 전력분의 전압 강화가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겠죠. XL과 R과 뭐 와류선 뭐 이런 거 다 포함돼 갖고 이제 되겠죠. 그러면 쇼트 됐을 때 어떻게 전류가 얼마만큼 단락 전류가 흐를 것인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뭘 계산하느냐 하면 우리가 단락 용량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단락 용량을 계산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그때 뭐 계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냥 사고만 나면 그냥 다 타버린다 그러면 복구를 빨리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용량이 단락됐을 때 용량을 견디도록 해야 되겠죠. 많이 견딜 수는 없지만은 단락되는 순간에 뭐 적어도 퓨즈라든가 아니면 계전기가 떨어져야 되겠죠. 떨어져서 이제 어떤 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락 용량이 계산돼야만이 단락됐을 때 어떻게 동작되도록 한다든가 단락되더라도 어느 파트는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등등이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단락 용량인데 단락 용량은 여기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전압에 공급되는 전압에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용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일 때가 아니고 단락됐을 때 용량. 그러면 이제 3상이기 때문에 3을 곱하죠. 근데 이제 이게 3상의 VL 전압이 루트 3배면 루트 3 VP가 되겠죠. VP면 루트 3 곱하니까 3이 똑같게 되겠죠. 그죠? 그 VL일 때는 이렇게 루트 3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단락 전류하고 곱하는 거죠. 그럼 단락 전류 대신 뭐를 곱하느냐? 이 대신에 뭡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있죠? 단락 전류를 구할 때는 요렇게 구한다 그랬죠.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에 전격 전류 곱하기 100. 요렇게 하는 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 IS 대신에 집어넣어 주면 퍼센트 임피던스만 알면 뭐를 알 수 있냐면 단락 용량을 결정하는 거죠. 물론 뭐 IS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렇게 직접 구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죠. 삼상 전격 용량이라는 건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의 실사용 용량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전격 전류 곱하기고, 단락일 때는 단락 전류 만큼 이제 흐르는 거죠. 자, 단락비라는 게 또 있죠. 단락비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렇게 하면 B가 되는 거죠. 단락비는. 그거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뭐냐면 단락 B가 되는 겁니다. B. 여기서 이제 IN 없어졌으니까 요거밖에 안 남겠죠. 그죠? 요게 IS니까.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를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용량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이 다른 변압기, 발전기 등을 병렬로 접속하여 운전할 때 부하가 용량에 따라 전력이 분배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돼요. 용량은 달라도 물론 이제 전압도 같아야 되고 뭐 같아야 되는 조건이 많지만은 같은 조건일 때 용량은 다르더라도 뭐가 같아야 되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만이 부하가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 없이 내부 임피던스를 적어 놓으면 또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병렬 운전할 때 자, 부하가 분담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또 계산해야 되는데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딱 적어 놓으면 계산하지 않고 전격 전압만 같으면 전격 전압이 같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으면 병렬로 운전할 수 있어요. 병렬. 예를 들어서 뭐 1000kVA 하나, 500kVA 곱하기 2개, 뭐 이렇게 해서 합쳐서 2000kVA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병렬로 운전하면. 그 대신 요게 이제 전격 전력은 다 틀리죠. 근데 뭐가 같아야 되느냐면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고 당연히 전격 전류는 틀리는 거죠. 전압이 같은데 전류가 틀리니까 용량이 틀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된다. 이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된다. 500kVA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1000kVA 퍼센트 임피던스 같아야 된다. 내부 임피던스를 보면 500K보다 1000K보다 500K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다면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두 배 클 거예요. 2배 크더라도 퍼센트 임피던스로 봤을 때는 전격 전류가 적기 때문에 전압 강화 비가 똑같기 때문에 병렬 운전하면 부하가 1000kV에는 2배 많이 분담이 되고 500K에는 적게 분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000K일 때 이쪽이 1000kVA 분담을 하고 여기는 500kVA 2개 분담해서 합쳐서 2000k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 운전 때 굉장히 중요하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계산 안 하고도 전격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으면 병렬로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가지고 단락 용량을 결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왜 필요한지, 이게 좋은 장점이 뭔지 그걸 알고 있으면 왜 퍼센트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